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결과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가 갈등을 빚으면서 전체 대선 판세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의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4%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또 홍준표, 유승민이 격하게 대립하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홍준표와 유승민을 겨냥해서 이런 식의 경선, 이런 식의 정치 행태라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느냐,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로 받으면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1일, 12일 조사니까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끝난 뒤입니다. 전국에 2,000명이 넘는 유권자를 상대로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라고 응답한 600명 가운데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85% 넘게 모두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29.9%였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 다음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부동층, 이 부동층의 향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 이제 그동안 여론조사를 좀 왜곡해왔던 그 역선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크게 변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양강구도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홍준표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세론, 전반적으로 대선 전국 전체를 볼 때 대장동 비리 의혹까지를 다 염두에 둘 때 윤석열 대세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죠,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제주에서 토론회가 있기 전에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당 후보가 여당과 손잡고 자신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를 빗대서 자신 윤석열과 손준성 검사, 그게 비슷한 경우가 아니냐. 이건 정말 경우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든지, 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똑같이 비리가 있는 후보들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비난을 한다든지, 이재명의 비리와 윤석열이 받고 있는 의혹의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는 자신이 몸통이 돼서 저지른 문제고, 윤석열에 대한 의혹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덮어 씌워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당 후보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정권 교체는 둘째 문제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어떻게 같은 당 후보면서 민주당과 손잡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듣고 참고 있을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니죠. 홍준표 후보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덕분에 벼락 출세를 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욕설 싸움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 기존 정치권에 있던 분들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권에 오래 있은 분들이 센 말, 욕설을 하는 데는 뭐 일가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그동안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가 이 대목에서 반격에 나섰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제주에서 직격탄을 날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라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 정말 정치가 좀 바뀌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치 교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많은 중도층, 청년들, 민주당의 지지자들 일부도 바라보고 있는 점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정말 문제가 많은데 국민의힘은 뭐 달라졌느냐? 민주당에 비해서 뭐가 나으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답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정치 개혁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짚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희룡 후보도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질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원희룡 후보의 지적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홍준표, 유승민의 지금 행태,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하고, 두 번째, 국민의힘과 당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치를 좀 바꿔야 한다. 정당을 좀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한다.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에게 모여있는 부분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라. 그게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받지 않습니까? 저런 이재명의 비리를 누가 가장 척결할 수 있느냐? 윤석열이 책임자다. 그게 더 나아가서 국민의 힘을 바꿔달라. 이제 정치를 바꿔달라 하는 요구까지가 모두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 지금 여야 후보 가운데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신인은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최소한 10년 이상은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저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이 대선 판도가 격변하고 있다. 물론 이낙연이 경선에 승복을 하면서 또 다른 약간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승복을 하긴 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경선 후유증, 대선 전체 판세에 지지율 변화에 상당 부분 변화를 거치면서 정착돼 갈 것입니다. 부동층도 굉장히 늘어났고 이 부동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라는 부분도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어떻게 척결하겠다.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하다. 정권 교체에 왜 자신이 주역인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지 않고 당내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세,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최소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권 교체에 이어서 정치 교체 부분을 국민의힘을 앞으로 좀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곧 아마 최재형 후보와 손잡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재형 후보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최재형 후보와 손잡는 것을 정치 교체의 계기로 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나 더 붙이면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곧 안철수 대표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당에서 오늘 또 발끈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아예 언급을 하지 마십시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서서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문제는 이준석의 영역도 아니고 이준석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이준석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말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